정원센터가 절대 팔지 않는 1달러 레시피 뿌리가 3배로 자란다. 여름이 끝날 무렵 건강하게 자란 고추 모종을 뽑아보면 아무도 사진 찍지 않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열매가 아닙니다. 잎도 아닙니다. 바로 뿌리입니다. 괜히 한 시즌 동안 특정한 주방 재료 하나를 꾸준히 받은 식물의 뿌리 덩어리는 촘촘하고 가지가 많이 뻗어 있어서 흔들어 털어내기조차 어렵습니다. 그것 없이 자란 식물의 뿌리는 가늘고 창백하며 손으로 셀 수 있을 만큼 듬성듬성합니다. 이 차이를 나란히 직접 본 정원사라면 절대 잊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그런 차이를 만들어내는 재료가 1달러도 안 되고 거의 모든 집 주방 어딘가에 있으며 그 어떤 대형 정원센터의 진열대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금지된 것도 아니고 어떤 숨겨진 업계의 음모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훨씬 더 조용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알고 나면 완전히 납득이 갑니다. 또한 30년, 10년 동안 식물을 길러온 노련한 정원사들이 왜 매 시즌 조용히 이것을 사용해왔는지도 설명이 됩니다. 첫 번째 부분, 아무도 보지 않는 정원의 그 부분, 대부분의 정원 관리 조서는 위쪽을 향합니다. 잎이 노랗게 변하면 스프레이를 뿌립니다. 열매가 작으면 비료를 흙 위에 뿌립니다. 모종이 시들면 물을 더 줍니다. 눈은 항상 보이는 것을 향하고 보이는 것은 언제나 땅 위에 있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식물을 길러본 사람이라면 결국 깨닫게 되는 진실은 땅 위에서 일어나는 거의 모든 일이 사실은 이미 땅 속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뒤늦은 보고라는 것입니다. 뿌리가 얕은 식물은 그날 오후에 아무리 물을 줘도 폭염을 견디지 못합니다. 뿌리가 가늘고 부실한 식물은 흙 위가 아무리 비옥해 보여도 충분한 질소를 흡수하지 못합니다. 뿌리가 굶주린 식물은 누군가 땅속을 확인해보기 몇 주 전부터 이미 지친 잎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정원 코너에 숨겨진 맹점입니다. 잎에 뿌리는 영양제, 개화 촉진제, 열매 맺기 스프레이, 병에 담기 쉽고 팔기 쉽고 원인이 아니라 증상만 다룹니다. 실제로 식물의 엔진 역할을 하는 부분, 수확량이 얼마나 클지를 결정하는 부분은 흙 표면에서 몇 센티미터 아래 아무도 지켜보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그러니 진짜 물어야 할 질문은 다음에 어떤 스프레이를 살지가 아닙니다. 훨씬 단순한 질문입니다. 뿌리 시스템이 더 크고 더 촘촘하고 더 튼튼하게 자라려면 실제로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리고 왜 그 답은 누구나 손쉽게 집어들 수 있는 진열대에 놓여 있지 않을까요? 두 번째 부분, 밝은 제 코너에서 아무도 묻지 않는 질문. 정원센터의 밝은 호르몬 코너를 걸어보면 흥미로운 패턴이 보입니다. 작은 플라스틱 통에 담긴 가루들, 대부분 5달러에서 15달러 사이의 가격이고 프리미엄 제품은 몇 온스에 30달러를 훌쩍 넘기도 합니다. 라벨을 읽어보면 거의 항상 같은 성분이 반복됩니다. 식물이 새로운 뿌리를 만들 때 자연적으로 사용하는 호르몬을 실험실에서 합성한 버전입니다. 이 제품들이 가짜라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로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살아있는 유기체가 스스로 무료로 그것도 식물이 즉시 알아보는 형태로 만들어내는 물질을 실험실에서 복제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 코너에 서 있을 때 거의 아무도 떠올리지 않는 질문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주방 찬장 어딘가에 이미 놓여있는 단순한 단세포 생물이 아미노산, 비타민 B군, 미량 미네랄과 함께 그와 똑같은 밝은 호르몬을 자연적으로 만들어낸다면 왜 그것은 합성 제품 옆 진열대에 놓여 있지 않을까요? 정직한 답은 은폐와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화학과 유통기한의 문제입니다. 그 유기체가 따뜻한 물에서 깨어나는 순간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내기 시작하고 밀폐된 용기 안의 압력은 거의 즉시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이틀 안에 병에 담긴 버전은 7월에 배송 트럭이나 창고 안에서 부풀어 오르거나 새거나 터져버릴 것입니다. 유기체를 6개월 동안 상온 보관이 가능하게 유지하면서 동시에 그것을 쓸모있게 만드는 바로 그 특성을 죽이지 않는 방부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병에 담긴 밝은 제품은 죽어있고 안정적이어야 진열대에서 살아남습니다. 이것은 오직 살아있고 활성 상태일 때만 효과가 있습니다. 이 한 가지 사실이 바로 이것이 절대 합성 제품 옆 진열대에 놓일 수 없는 이유입니다. 여기에 원가가 거의 들지 않는다는 점까지 더해지면 어떤 회사도 이것을 상품화할 사업적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레시피는 언제나 있던 곳대로 주방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사용하기 직전 약 30분 만에 신선하게 만들어집니다. 이 재료는 바로 일반 베이커스 이스트, 즉 빵 효모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땅속에서 하는 일은 빵을 부풀리는 것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세 번째 부분, 이스트가 흙에 닿는 순간 일어나는 세 가지 일. 지난 세기 대부분 동안 베이커스 이스트에게 주어진 유일한 임무는 일요일 아침 반죽을 부풀리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토양 생물학과 식물 생리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수년에 걸쳐 같은 유기체가 수행하는 완전히 다른 역할을 조용히 기록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은 전적으로 땅속에서 일어납니다. 살아있는 이스트가 뿌리 부근에 투입되면 동시에 세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호르몬 신호 전달입니다. 이스트는 소량의 천연 옥신을 만들어내는데 이는 뿌리 세포에게 분열하고 이제 길어지고
새로운 뿌리 끝을 앞으로 밀어내라고 지시하는 것과 같은 계열의 호르몬입니다. 합성 밝은 파우더가 모방하려고 하는 바로 그 신호 전달 계열이지만 여기서는 살아있는 존재에게서 나옵니다. 이와 함께 이스트는 뿌리 끝의 세포 활동을 촉진하여 새로운 측근 형성을 돕는데 이것이 바로 가느다란 원뿌리가 넓고 촘촘한 뿌리 시스템으로 바뀌는 과정입니다. 두 번째 효과는 영양 공급입니다. 이스트 세포가 따뜻한 설탕물 속에서 증식하면서 아미노산과 비타민 B군 그리고 질소, 인, 칼륨, 마그네슘, 소량의 철분과 아연 같은 미량 미네랄을 주변 액체로 방출합니다. 이것들은 식물이 에너지를 들여 분해해야 하는 원상태의 미네랄이 아닙니다. 이미 뿌리털이 거의 즉시 흡수할 수 있는 형태로 존재합니다. 이 식후 회복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지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 번째 효과는 점유입니다. 이스트 세포는 뿌리 부근의 자리를 잡고 단순히 공간을 차지하며 에린 모종의 잎꽃병이나 뿌리 썩음을 일으키는 덜 유익한 곰팡이들과 경쟁합니다. 이것은 살균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공간을 선점해서 식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밀어내는 효과에 가깝습니다. 이것을 꾸준히 사용하는 정원사들은 모종 트레이에서 손실이 줄어드는 경향을 자주 보고합니다. 한 숟가락의 주방 이스트에서 나오는 세 가지 효과, 호르몬 신호, 영양 공급, 그리고 땅 속에서의 작은 경쟁 우위입니다. 네 번째 부분, 뿌리가 이렇게 빨리 반응하는 이유. 오랫동안 뿌리에 대한 이미지는 꽤 단순했습니다. 주변의 흙물에서 우연히 발견한 용해된 미네랄을 조용히 빨아들이는 빨대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 그림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지만 불완전합니다. 뿌리 시스템은 그 설명이 암시하는 것보다 훨씬 더 능동적입니다. 뿌리털은 끊임없이 뻗어나가고 탐색하고 주변 흙 속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화학 신호에 반응합니다. 그리고 그 반응은 식물 생리학에 이미 익숙한 신호, 즉 옥신과 시토키닌 같은 호르몬, 그리고 이미 단순하고 흡수 가능한 형태로 분해된 영양분에 가장 빠르게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트 용액이 전달하는 것입니다. 식물의 화학 체계에 낯선 무언가를 들여오는 것이 아닙니다. 식물이 이미 사용할 줄 아는 화합물을 처리할 필요가 없는 형태로 뿌리 부근에 가득 채워주는 것입니다. 반응이 대부분의 알갱이 비료보다 훨씬 빨리 나타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알갱이 비료는 뿌리가 사용하기 전에 토양 미생물이 먼저 분해해야 합니다. 이스트 용액은 그 여러 단계를 건너립니다. 식물은 새로운 무언가를 하도록 요구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이미 찾고 있던 것을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건네받는 것뿐입니다. 다섯 번째 부분, 연구가 대체로 가리키는 방향, 여기서는 신중해야 합니다. 온라인에 많은 정원 관련 콘텐츠가 숫자를 부풀려서 결국 아무 의미가 없어질 때까지 반올림하기 때문입니다. 정직한 버전은 즉각적인 기적만큼 극적이지는 않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더 신뢰할 만합니다. 지난 10여 년간 농업 및 원예 학술지에 실린 여러 연구에서 뿌리 부근에 투여된 살아있는 이스트는 채소 작물의 뿌리 생채량 증가, 뿌리와 줄기 모두에서의 질소 및 인 흡수 개선, 그리고 더 나은 뿌리 대줄기 비율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뿌리 대줄기 비율이 개선된다는 것은 식물의 전체 성장 중 더 많은 부분이 땅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뜻이며 이는 초기 생장 단계의 정원사가 가장 원하는 결과입니다. 잎채소와 모종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실험에서는 초기 생장 단계의 이스트 용액을 사용했을 때 발화율, 잎수, 엽록소 수치가 개선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 중 어느 하나도 그 자체로 놀랄만한 수치는 아닙니다. 하지만 서로 다른 작물과 서로 다른 연구팀에서 일관되게 나타난다는 점은 대개 단 하나의 극적인 결과보다 더 신뢰할 만한 신호입니다. 다만 몇 주짜리 통제 실험에서 측정되는 것과 실제 텃밭 정원사들이 한 시즌 전체에 걸쳐 보고하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짧은 실험에서는 효과가 꽤 빨리 정체됩니다. 실제 정원에서는 몇 주가 아니라 몇 달에 걸쳐 잘 배치된 3번의 시비가 이루어지면서 그 차이가 누적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장 큰 시각적 차이가 나타나는 곳은 대개 4주차의 실험실 측정치가 아니라 시즌이 끝나고 2개의 뿌리 덩어리가 나란히 땅에서 뽑혀 나올 때입니다. 여섯 번째 부분, 30분, 1달러 레시피. 재료는 3가지입니다. 염소 처리되지 않은 물 1리터, 일반 건조 베이커스 이스트 2큰술, 대략 20g 표준 봉지로 2개 정도입니다. 흰 설탕 1큰술, 이것이 전부입니다. 모든 재료는 어느 계절, 어느 동네의 평범한 주방에도 있습니다. 베스트 브랜드에 따라 다르지만 총 비용은 보통 60센트에서 1달러 사이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온도인데 대부분의 첫 시도가 시작도 하기 전에 조용히 실패하는 지점입니다. 물은 미지근해야 하며 대략 섭씨 40도에서 46도 사이가 적절한 범위입니다. 온도계가 없다면 가장 간단한 테스트는 손목 안쪽에 대보는 것입니다. 물은 따뜻하고 편안하게 느껴져야 하며 손을 떼고 싶을 정도로 뜨거워서는 안 됩니다. 표면에서 김이 올라온다면 너무 뜨거운 것이고 이스트는 물에 닿는 순간 죽어버립니다. 물이 실온에 가깝거나 차갑게 느껴진다면 이스트는 잠든 상태로 남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방이 서늘할 때 믿을 만한 방법은 주전자 물을 완전히 끓인 뒤 깨끗한 유리병에 붓고 뚜껑을 덮지 않은 채 15분 정도 두는 것입니다. 별다른 계산 없이도 적절한 온도로 저절로 떨어집니다. 두 번째 단계는 혼합입니다. 최소 1.5리터 용량의 유리병을 사용하세요. 따뜻한 물을 붓고 이스트와 설탕을 넣은 뒤 깨끗한 숟가락으로 부드럽게 저어 살짝 뿌옇고 옅은 색의 액체가 될 때까지 녹입니다. 설탕은 식물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식물 뿌리는 정제된 설탕을 직접 사용할 방법이 없습니다. 설탕은 오직 이스트를 깨우기 위한 것입니다. 설탕이 없으면 건조 이스트는 대부분 잠든 상태로 남고 유용한 것을 거의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30분 뒤 이 혼합물이 정원에 도착할 즈음이면 그 설탕은 거의 전부 이스트에 의해 이미 소비된 상태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병을 덮는 것이며 겉보기보다 중요한 단계입니다. 꽉 밀폐되는 뚜껑은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이스트가 활성화되면서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내고 밀폐된 병은 몇 시간 안에 조리대 위에서 깨질 만큼 압력이 쌓일 수 있습니다. 대신 종이 타월을 병 입구에 덮고 고무줄로 고정하세요. 가스는 안전하게 빠져나가고 먼지와 벌레는 들어오지 못합니다. 병은 어두운 곳에 두어야 합니다. 직사광선의 자외선은 이스트 세포가 증식을 마치기 전에 손상시킬 수 있으므로 닫힌 찬장이나 팬트리 선반, 조리대의 그늘진 구석이면 충분합니다. 네 번째 단계는 그저 기다리는 것으로 보통 30분에서 40분 정도입니다. 이 시간 동안 이스트는 증식하면서 설탕을 소비하고 호르몬과 아미노산, 비타민 B군을 주변 물속으로 방출합니다. 준비가 되었다는 가장 확실한 신호는 표면에 형성되는 가벼운 거품층과 액체 속을 꾸준히 떠오르는 작은 기포들, 그리고 살짝 빵 냄새를 닮은 은은한 향입니다. 이 거품이 나타나면 혼합물은 활성화되어 사용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일곱 번째 부분, 희석, 시기, 그리고 실제로 어디에 주어야 하는가. 병에서 나온 농축액은 그대로 식물에 부기에는 너무 강합니다. 원액 그대로 사용하면 이스트 개체수가 너무 밀집되어 있어서 어린 뿌리 시스템에 순간적으로 부담을 주고 가는 뿌리털에 스트레스를 줄 수 있습니다. 희석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 표준 비율은 발효된 이스트 용액 1에 대해 맹물 10의 비율입니다. 즉 농축액 1리터를 맹물 10리터에 섞는 것이며 이상적으로는 빗물이나 하루 정도 뚜껑을 열어둬서 염소가 날아간 수돗물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완성된 바로 사용 가능한 액체가 약 11리터 나옵니다. 이것은 흙에 주는 것이지 절대 잎에 뿌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혼합물 속의 유용한 성분들은 잎을 통해서가 아니라 뿌리 표면에서 작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식물의 밑동 주위에 천천히 고르게 부으면서 약 15cm 깊이까지 흙을 충분히 적시되 물에 잠기지 않도록 하세요. 다 자란 토마토나 고추 한 그루에는 보통 희석된 혼합물 1리터 정도면 충분합니다. 어린 모종이나 갓 옮겨 심은 식물에는 훨씬 적은 양, N컵 정도면 충분합니다. 시기는 한번 대충 시도해보는 것과 실제로 수확에 반영되는 것을 가르는 요소입니다. 이것은 매주 주는 12 루틴이 아닙니다. 뿌리 발달이 가장 중요한 식물의 생애 세 시점에 맞춰주었을 때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첫 번째 시비는 이식할 때, 즉 모종이 처음 화분에서 노지로 옮겨져 짧은 이식 스트레스를 겪는 순간에 줍니다. 바로 이 순간 이스트가 공급하는 호르몬과 영양분은 측근의 빠른 성장을 돕고 이식 후 시드름을 눈에 띄게 줄여줍니다. 두 번째 시비는 첫 개화 징후가 보일 때 줍니다. 이 시점은 식물이 열매 맺기에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쓸 수 있을지를 사실상 결정하는 순간입니다. 이 단계에서 더 튼튼한 뿌리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면 대개 꽃이 떨어지지 않고 더 많이 유지됩니다. 세 번째 시비는 첫 작은 열매가 맺힌 뒤에 줍니다. 이때 식물은 열매를 완전한 크기로 부풀리기 위해 더 무거운 영양분 부담을 감당해야 합니다. 시즌 전체에 걸쳐 이 세 번의 시비가 전체 시스템입니다. 이보다 더 자주 주면 토양 미생물 균형이 한쪽으로 지나치게 치우칠 위험이 있습니다. 이보다 적게 주면 실제로 차이를 만드는 그 시기를 놓치게 됩니다. 여덟 번째 부분. 솔직한 기대치와 한 번의 시도를 낭비하게 만드는 실수들. 속도에 대해서는 솔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룻밤 사이의 변화가 아닙니다. 한 번의 시비로 다음날 아침 힘들어하던 식물이 갑자기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변화는 점진적으로 쌓입니다. 이식 후 첫 시비 이후 첫 주 안에 식물은 오후 가장 더운 시간대에도 처지지 않고 잎을 곧게 유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2주에서 3주 안에는 새로운 측근이 대체로 자리를 잡고 줄기가 눈에 띄게 두꺼워집니다. 시즌이 끝날 무렵 가장 뚜렷한 차이는 땅 위에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식물을 뽑아냈을 때 드러납니다. 이스트를 준 뿌리 덩어리는 같은 날 같은 밭에 심은 같은 품종의 시비 없이 자란 식물보다 훨씬 촘촘하고 가지가 많이 뻗은 경우가 매우 흔합니다. 이 나란한 비교야말로 여러 번 시도해본 정원사들 사이에서 이 레시피가 명성을 얻은 이유입니다. 한 번의 시도를 조용히 망치는 몇 가지 실수가 있으며 분명히 짚고 넘어갈 가치가 있습니다. 섭씨 약 49도를 넘는 너무 뜨거운 물은 활성화되기도 전에 이스트를 죽여버리고 그러면 은은한 빵 냄새 대신 밋밋하거나 시큼한 냄새가 납니다.
이런 경우 그냥 버리고 적절하게 데운 새물로 다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밀폐된 병이 두 번째 실수인데 이산화탄소 압력이 예상보다 빠르게 쌓여 조리대 위에서 유리가 경고 없이 깨질 수 있습니다. 느슨하게 덮은 종이 타월이면 이 문제는 완전히 해결됩니다. 오래된 이스트가 세 번째 실수입니다. 유통기한이 1, 2년 지난 건조 이스트는 전혀 활성화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40분이 지나도 거품이나 기포가 없다면 그 봉지는 죽었다고 보고 새 봉지를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관이 네 번째 실수입니다. 희석된 혼합물은 오래 보관되지 않습니다. 섞은 지 약 24시간 안에 사용해야 합니다. 그 이후에는 이스트 개체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발효가 알코올 쪽으로 기울면서 이는 가는 뿌리 조직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중 가장 더운 시간대에 시비하는 것이 다섯 번째 실수입니다. 이른 아침이나 저녁, 흙의 온도가 낮고 뿌리가 이미 열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 않을 때가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어떤 식물이 가장 잘 반응하는지 살펴보면 괜히 먹는 작물일수록 가장 뚜렷한 효과를 보입니다. 토마토, 고추, 가지, 오이, 애호박, 옥수수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딸기는 특히 런너 포복지가 나오는 시기에 잘 반응합니다. 상추, 시금치, 케일, 근대 같은 잎채소는 모종과 이식 단계에서 가장 강한 반응을 보입니다. 당근과 비트 같은 뿌리채소는 뿌리 자체가 굵어지기 전 초기 정착 시기에 시비했을 때 가장 큰 도움을 받습니다. 괄목, 다년생 식물, 과일나무는 반응이 더 느리지만 해 새로운 생장이 시작되기 전인 초봄에 시비하면 가는 뿌리털의 밀도가 실제로 개선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원에서 가장 훌륭한 뿌리 관리법이 플라스틱 병이 아니라 주방 찬장 뒤편에서 나온다는 사실에는 묘하게 어울리는 구석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가정집 주방에서 빵을 부풀려온 바로 그 이스트가 땅속에서도 똑같이 유용한 일을 조용히 해내는 것입니다. 그것도 커피 한 잔 값도 안 되는 비용으로 말이죠. 이것은 한 번도 숨겨진 적이 없습니다. 다만 진열대에서 팔릴 만큼 오래 버틸 유통기한이 없었을 뿐입니다. 필요한 모든 것은 이미 그동안 내내 찬장 안에 있었습니다. 이번 시즌 정원의 모든 뿌리가 조금 더 깊이 뻗어가기를, 그리고 그 수확이 그 깊이를 그대로 보여주기를 바랍니다.